안녕하세요. 모토교 김정민입니다. 예, 오늘도 미래 자동차 시장을 주제로 다양한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저희 쪽의 내용을 들으시고, 야, 그거 뭐 책임질 수 있어? 이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희는 정통 언론이 아닙니다. 팩트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시장 전망, 그리고 또 가능성, 앞으로의 예상, 뭐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소통하는 채널입니다. 저희가 지금 풀어내는 얘기들은요, 소설에 가까운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팩트로 받아들여서, 맞아,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유롭게 상상을 하는 건데, 다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라서 또 건전한 어떤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추론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막 민감하게 해서 막 서로 싸우고 막 비난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생각을 나누십시오. 동의를 하시면 나도 그럴 것 같아. 아니면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 하면서 의견을 나누다가 보면은 또 새로운 생각이 나오고 방향이 나오는 건데 마치 팩트를 기반으로 논쟁을 하는 것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애플이 전기차 산업에 들어오는 그걸 필연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뭐 공식적으로 확정된 건 아닌데 애플이 2008년도에 스마트 혁명을 일으킨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을 기점으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느 정도 끝에 다다라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애플도 더 앞으로 성장하고 또 사람들의 생활을 바꾸는 핵심 기업으로서의 위치를 고수하려면 차세대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는데 미래 모빌리티, 전동화가 되고 있는 그 미래 모빌리티 상당히 매력적인 프로덕트이고 마침 애플도 사업 전환을 하면서 이게 만약에 내연 자동차 그런 환경이었다면 꿈도 못 꿨을 겁니다. 뭐 시총일이라 그래가지고 무작정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기업이 될 수가 없어요. 특히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끝없는 자본을 투자를 해서 시장을 형성을 해놓고 그런 어떤 단계에 이르는 몇 개의 기업들이 운영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래서 신규 산업이 진입해서 성공을 거두기가 매우 어려운 현대가 1967년도에 설립이 돼서 지금의 글로벌 5위, 4위 왔다 갔다 하는 그 지위에 오른 것도 기적이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슬러가 1925년도에 설립됐는데 그게 완성업체로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회사로서는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설립된 기업이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게 자동차 산업은 그래서 진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애플도 어떻게 보면은 이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또 IT 산업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또 그걸 기반으로 놀라운 생태계를 구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 이 메케니컬 기반의 자동차가 전기차 기반으로 일렉트로닉 기반으로 전환이 되는 시점을 맞닥뜨린 겁니다. 그리고 이 전동화가 돼버리면 하드웨어의 대부분을 소프트웨어로 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와 또 IT 기반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걸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예전하고는 달리 자동차 산업에 들어와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진입을 꿈꿀 수 있게 된 거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애플과 협력한다, 뭐 이런 공식적인 발표가 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전에는 이제 애플과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문, 루머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정황을 살펴볼 때 애플과 현대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가장 매력적인 대상으로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애플의 좀 향후 전기차 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현대의 앞으로의 차세대 전기차 산업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 내연 자동차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준비가 잘 되어 있고 또 성장 가능성이 높은 내연 자동차 브랜드 중에 대표적인 브랜드다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 그리고 두 기업 간의 필요 충분 조건을 생각을 해볼 때 협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구나 해서 주목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세간에 뭐 기사가 나오거나 뭐 이런 그 뇌피셜 같은 게 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다루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루는 정보들은 그런 정보들하고 좀 방향이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뭐 요즘 그게 핫한가? 뭐 이렇게 해서 들어주시는 것보다는 앞으로 미래의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역점을 두고 상상의 날에 자유롭게 예상을 한번 해보시는 그런 근거로, 땔감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현대가 현재 UAM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 미래 성장 동력원 중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UAM 그러면서 이제 팩트 퓨처 얘기하면서 나르는 자동차 얘기를 해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게 있어요. 자동차를 나르게 하면 이륙할 때 그 먼지
야, 그리고 이게 막 도청 건물 부딪혀서 뚝뚝 떠가지고 그럼 대형 참사 일어나고. 야, 이거 말도 안 돼. 뭐, 다른 사람들은 몰라서 테슬라도 전기 비행기 만든다고 했는데 소음하고 뭐 주변 이것 때문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지금 UAM 사업은요. 자동차를 나르게 해서 민간에게 이걸 판매하겠다라는 민간 마케팅 관련된 그런 사업 분야가 아니에요. UAM, 그러니까 Urban Air Mobility라는 것은 도심 항공 모빌리티, 다시 말해서 소형 비행 기체를 가지고, 전동화된 소형 비행 기체를 가지고 복잡한 도심에서 효율적으로 사람들을 수송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화물을 수송하는 새로운 개념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UAM이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민간 사업자와 국가가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만들어서 기체를 일반한테 판매를 하면 일반이 면허를 취득해서 개인 주차장에다 놓고서 막, 이게 지금 UAM 사업의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그림이 아닙니다. 앞으로 성숙기를 2035년 이후로 보고 있는데요. 2035년 이후에는 뭐 민간으로 확대가 돼서 정말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듯이 나르는 자동차를 개인이 소유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체제라든지 뭐 항로 이런 것들이 계획이 잘 돼 있고 자율주행이 본격적으로 잘 자리를 잡게 되면 그것도 그려볼 만한 그림인데, 초기 산업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계획되고 통제된 상황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기체를 개발해서 생산하는 업체가 있고요. 이걸 관리, 운영하는 업체가 있고, 공역 설계를 하고 항로 설계라는 주체가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계를 설계 생산하고 관리 감독하는 기업들은 연계해서 비슷한 계열사라든지 아니면 뭐 관련된 업체들이 쓸 가능성도 있죠. 그렇지만 그 뒤에 공역 설계라든지 항로 설계, 그리고 또 관리, 할당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관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해진 어떤 항로대로 운행하는 운행 스케줄표라든지 안전과 관련된 법률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 철저한 계획대로 플래닝대로 운영되는 게 UAM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들이 하겠다 해가지고 바로 실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관련된 법안, 어떻게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 감독을 하고 항로라든지 또 공역 설계 할당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포괄적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초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그 아웃라인은 올해 3월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아마 현대자동차가 UAM 사업을 작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 그러고 그 구축력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인수를 하고 항공과 관련된 다양한 그 기술들, 그 다음에 현대의 VC 사업부도 합병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움직임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으니까 현대가 아마 UAM 초기 사업자로 선정이 되고 뭐 관리업체, 그 다음에 국가에서 할당하는 그런 방식대로 운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2025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초기 시장이 형성이 돼서 상용화가 서서히 되는 시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30년부터 이제 35년까지가 성장기, 그리고 35년 이후가 이제 성숙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5년 이후에는 이제 UAM을 어디에서나 볼 수 있게 일상화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UAM이라는 게 전혀 새로운 방식의 교통 인프라거든요. 지금도 뭐 근거리 항공, 뭐 국내편 항공을 이용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탑승을 해서 다시 공항으로 가고 또 목적지 과정 자체가 굉장히 막 복잡하고 너무 시간 낭비들이 많습니다. 마치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듯이 정해져 있는 이륙장, 착륙장 만들어 놓고 복잡한 도심, 교통체증이 심각한 구간, 몇몇 구간에서 효율적으로 UAM을 통해서 비행을 할 수만 있다 그러면 이거는 기존 대도시의 교통혁명 중에서도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정말 혁신적인 경험이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하늘을 나르다 보니까 가장 문제가 불안감이죠. 야, 저러다가 떨어져 죽는 거 아니야? 저러다가 야, 공중에서 자동차는 사고가 나면 지상에서 이렇게 뭐 충돌이기 때문에 생존 확률이 뭐 그래도 있는 편이지만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뭐 떨어지면 거의 다 전멸 아니냐. 아주 운 좋아야 뭐 100에 하나 살아날까 말까인데 이렇게 위험한 교통수단을 이용을 어떻게 하지? 뭘 믿고 하지?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현대도 그런 문제점들에 봉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던 회사고, 뭐 항공기 전문 회사, 뭐 나사에서 나서서 이런 우주항공을 다루는 이런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현대가 도심 항공기를 만들어서 이걸 운영을 하는 사업자라고? 현대가? 니들이? 이 얘기가 가장 현대에게 부담인 거죠. 어떻게 믿고. 지금 이항에서 드론 택시 예전부터 한 4, 5년 됐죠.
상당히 관심을 많이 끌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대중화되지 못하는 게 이제 법률 문제, 제도적인 문제, 또 국가가 뭐 항로를 계획하고 설립하고 할당 이런 문제도 있지만 안전 문제가 가장 큰 겁니다. 소비자들이 신뢰를 못해요. 이거 어떻게 믿어?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대도시 환경에서 잘못 운행이 됐다가 파생되는 문제점들 누가 책임지고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야?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계획되고 국가가 법률을 제정해서 항로를 계획하고 할당을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해도 소비자들에게 그 편견의 벽, 두려움의 벽이죠. 이걸 깨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현대에서 가장 필요한 건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사람들에게 그래도 안심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강력한 브랜드, 그리고 또 이게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철저하게 계획돼서 완전 그 로보택시처럼 소형 로봇 모빌리티 개념으로 도심내에서 운행이 되는 교통체계인데, 강력한 소프트웨어, 정말 보안 면에 있어서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고 통합OS로서 가장 효율적임이 증명된 그런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고 폭넓은 인프라를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까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밸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필요성, 이게 굉장히 현대에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 그런 파트너를 찾는다면 애플이 있겠죠. 애플이 가장 현대에 부합되는 파트너입니다. 현대가 혼자 UAM 사업을 실행을 해서 이걸 본격적으로 확대를 하고 거기에서 가장 강력한 서플라이로 성장해 나가는데, 애플이라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밸류가 도움이 크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변화되는 시대에 새로운 어떤 경험을 해야 되는데, 애플 정도면은 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애플 정도면은 뭐 불미스러운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기업 규모도 되고, 그리고 또 애플 정도라면 관련된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UAM 사업을 떼하는데 현대도 상당히 시너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업 파트너로서는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UAM 사업을 현대가 하고 싶어 하는 건 앞으로 소형 비행 장치를 판매하고 그걸 수익을 내겠다라기보다는 현대의 전동화된 모빌리티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묶여 있는 현재 교통 체계에서 공중에서 수송률을 높이면서 빠르게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혁신적인 모빌리티 라이프 스타일을 창조해내는 브랜드로서 전반적인 차세대 자동차 산업의 밸류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자, 자동차만 공급하고 그 자동차를 뭐 자율주행을 통해서 편리함을 주는 그 정도 선하고, 그런 기반적인 전기차의 가치 있는 어떤 프로덕트나 자율주행 서비스도 제공을 하지만 자사의 브랜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도심 항공을 통해서 보다 새로운 경험을 통해 플러스 알파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하고의 가치는 뭐 비교에 뭐라고 안 합니다. 현대가 노리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모빌리티가 미래 시장에서 확대가 되고 소비자들에게 정말로 이게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라이프 스타일의 창조구나. 이제 21세기에 걸맞는 그런 자동차 기업이라면, 모빌리티 기업이라면 이런 가치를 담아내는 기업이 앞으로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구나라는 확신을 심어주기에는 상당히 매력적이면서 효과적인 사업 분야라든가 UAM 분야라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현대의 모빌리티 비즈니스의 밸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상단의 위치에서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면에 있어서 주요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UAM 사업이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받아서 화제가 되고 이게 혁명이다라는 인정을 받으려면 소비자들이 거기에 두려워하거나 거부감을 최소한 줄여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현대라는 브랜드만으로는 부담이 있습니다. 현대는 굳이 애플이 아니더라도 애플에 준하는 파트너를 찾아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강력한 필요성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플은 어떨까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현대 같은 비즈니스 파트너가 꼭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애플이 사실은 더 필요한 상황이죠. 아무리 뭐 소프트웨어가 강력한들, 그 다음에 IT 기업에서 지금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던 애플은 자동차 산업을 해본 기업이 아닙니다. 이 자동차 산업은요, 아무리 전기차가 단순해지고 효율적이 된다 하더라도 이거 쉽게 진입해서 성공을 시킬 수 있는 만만한 분야가 절대 아닙니다.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일론 머스크가 몇 번이나 회사를 매각을 할 거를 고민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델 3가 거의 완성되는 시점에서도 팀 쿡에게 가서
지금 시총의 10분의 1. 이게 500조일 때 10분의 1이라는 거니까 지금은 뭐 700조를 뚫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금액에 제시를 해서 제발 테슬라 좀 사주세요. 구글 레리 페이지에 가서도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거절당하는 수모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테슬라도 정말 개고생을 해서 지금의 단계로 왔습니다. 기적이에요. 테슬라가 저렇게 지금의 신생업체로서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고 세계 시총 1위 기록으로 올라간 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만큼 테슬라가 이루어낸 모빌리티 혁명이 멋졌던 것이요. 사람들 눈에 매력적으로 보였던 거고요. 네. 그런데 애플이라 그래서 그럼 테슬라처럼 못하냐?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테슬라처럼 전기차 분야에 올인을 하면서 8년 동안 개고생해서 제품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전기차 관련해서 얼마나 지금 기술 개발이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파워트레인은 어떻게 되어 있고 자율주행성 지도는 어떻게. 그러니까 애플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건 강력한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이 전기차 프로덕트가 완성됐을 때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애플 특유의 폭넓은 생태계, 그리고 데이터 비즈니스를 아주 훌륭하게 해왔던 그런 경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반 시설 관련해가지고는 얼마나 돼 있는지 다 미지수입니다. 그러면 애플이 전기차 사업에서 성공을 거두려면 애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녹여내서 이걸 매력적인 프로덕트로 생산해 줄 수 있는 오퍼레이터가 필요합니다. 그 오퍼레이터는 누구여야 할까요? 강력한 브랜드 밸류를 가지고 있으면서 앞으로 성장을 했을 때에도 애플의 브랜드의 가치를 위협하지 않으면서 최소한 가치 상생을 할 수 있는, 말이 상생이지만 결과적으로 애플의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사를 찾는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도 그런 어떤 협력 관계에서도 어느 정도 성장을 견인해 줄 수 있을 만큼의 위치에 있는, 하지만 애플이 앞으로 그리는 모빌리티의 비즈니스 전반에 걸친 그림을 숨쉬 있게 소화해낼 수 있고 또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애플이 가장 중요시하는 거, 최신 기술을 최대한 저렴하게 코스트를 낮춰서 생산을 해서 그 저렴한 공급가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게 저렴하게 공급을 하면서도 자신들도 거기에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만큼 양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 그 브랜드가 절실하게 필요한 입장입니다. 근데 그 조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 아무리 봐도 제가 보기에는 현대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애플에게도 현대가 매우 매력적인 대상입니다. 특히 애플이 2008년도에 아이폰 3S로 시장을 발칵 뒤집어 놨던 비교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스티브 잡스가 가지고 나와서 이 아이폰 3S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폰, 아이팟, 인터넷. 폰, 아이팟, 인터넷. 세상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저게 뭐지? 지금까지 우리 전화는 전화만 하는 거 있잖아. PDA는 전화보다는 그냥 인터넷 접속하거나 뭐 데이터 좀 불편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방식이 특화되어 있었잖아. 디지털 소스기에는 뭐 전화나 뭐 이런 건 상관없이 그냥 동영상 보고 근데 이게 합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컨버전스가 완벽하게 구현되는 복합 IT 기기가 탄생을 한 겁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은 와, 이제 모바일이 바뀌는구나. 우리가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완벽하게 새로운 경험으로 바뀌는구나. 충격을 받게 된 겁니다. 애플은 이걸 기점으로 불같이 성장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판도를 바꿔놨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도요, 그 스마트폰 만드는 기업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플보다 더 근사한 PDA 같은 거 만드는 그런 기업들 많이 있었어요. 주목받는 기업들, 팜도 있었고요. 소니 클리에도 있었고, 블랙베리도 그런 기업들이었고. 근데 아이폰이 등장을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가치를 다 무력화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만약에 전기차 사업에 뛰어들게 되면 이런 로드맵을 그대로 재현하려는 플랜을 수립을 해놨을 확률이 높습니다. 단계적으로 품질로 압박을 해서는 승부가 나지 않는다는 걸 애플은 잘 알고 있어요. 당시에 아이폰 소개를 하면서 그 정도의 충격적인 프로덕트를 가지고 와서 시장을 뒤집어 놓지 않았으면 지금의 애플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초창기에 그 아이폰이 출시되기 전에 애플의 규모와 지금의 규모는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아이폰이 출시되기 전에 애플은 그야말로 거의 망해가는 IT 기업이었습니다. PC 기업이었죠. 그런데 아이폰으로 완벽하게 부활을 해서 지금 전 세계 제1위 시총 기록이 됐죠. 그러니까 모빌리티 비즈니스에서 애플이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 테슬라나 그 외에 앞서 있는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들을 서서히 품질로 압박하고 우리 서비스를 승부하고 이런 액션으로는 어림도 없다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려면 세상을 바꿀 만한 또 충격적인 와, 입이 떡 벌어지면서 이제 정말 미래가 왔구나. 사실 테슬라를 보고요, 저도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이게 자동차가 바뀌는구나, 이제. 자동차 이용 규격이 이제는 드디어 내연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바뀌는구나. 놀라긴 했었습니다만, 입이 쩍 벌어지면서 이게 미래구나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 정도까지는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로켓을 쏴서 그 로켓을 다시 회수를 해가지고 재활용을 하고, 뭐 뉴럴링크, 스타링크 이런 것들을 보고서는 저게 미래겠구나 그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앞으로 더 얼마나 발전을 할지 다른 분야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테슬라 전기차만 놓고 봐서는 드디어 우리가 미래에 살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보다는 야 이제 자동차 환경이 이제서야 서서히 바뀌기 시작을 하고 새로운 장으로 막이 아니라 막이 바뀌는 게 아니라 장이 바뀌는구나 그 정도 생각을 했는데 애플은 장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막을 이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테슬라보다 20년 더 늦게 전기차 사업으로 들어오고 다른 기업에보다 더 늦게 들어오는 그 시간차를 극복을 못 합니다. 시장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미래구나. 이제 우리가 공상과학에서 보는 그 세계가 도래했구나라는 충격을 줘야 됩니다. 마치 아이폰을 우리가 잡았을 때 느꼈던 그 충격만큼의 그 기분을 모빌리티에서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빠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UAM.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초기 그래픽에서 보는 뭐 비행기 닮아 있고 뭐 이런 형태로 앞으로 갈지 아니면은 정말 자동차랑 비슷하게 소형화돼가지고 딱 보게 되면은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던 그대로의 모습인데라고 할지는 모릅니다. 어떻게 발전할지. 이 초기 사업이 아직 사업자가 선정이 돼가지고 프로덕이 뭐 베타 테스트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는데 지금 그 사업이 진행되면서 애플이라는 강력한 브랜드 밸류와 또 이 애플이 그리고 있는 총체적인 그림을 실행시켜 줄 수 있는 강력한 오퍼레이터가 결합이 돼서 그 두 사업체를 기반으로 UAM 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된다면 그러면 애플은 또다시 모빌리티의 혁명을 창조하는 기업으로 시장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럼 애플과 파트너가 되는 기업, 그게 현대가 될지 어떤 기업이 될지 아직은 잘 모르지만 만약에 현대가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인 모빌리티 기업, 더 나아가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지배하는 그런 프로덕트를 생산하는 그 기업의 탄생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 섞인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UAM 사업은 그 자체로 민간에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서비스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미래 전기차 동력원을 기반으로 한 모빌리티의 가치를 높여서 사람들에게 이제는 더 진보된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 환경이 조성이 됐고 그 환경을 이 기업이 만들어 나가고 있겠구나라는 전반적인 가치를 제공한다는 면에 있어서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플이 만약에 현대를 사업자로 지정을 하고 그 두 기업이 만나게 되면 아마 그 두 기업은 애플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현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어우러져서 UAM 사업을 기반으로 이 애플의 신규 전기차, 그 다음에 현대의 새로운 전기차 사업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인프라를 구성할 거고 또 그 UAM 그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흐름을 재정립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기존 자동차 회사들, 심지어 테슬라가 제공하는 어떤 그런 프로덕트에 더 한 발 더 앞서 나간 더 확장된 경험을 통해서 높은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뭐 테슬라도 그만한 기술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바에 의하면은 뭐 UAM 만들어서 사업할 수 있고요. 뭐 얼마든지 그 이상도 할 수 있는데 누차 얘기하지만 테슬라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 수직 계열화가 너무 벽처럼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서 사업 다변화의 한계를 느끼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사업도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통해서 확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에서 뭐 또 그 외의 사업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UAM까지 자체적으로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느냐. 물론 테슬라가 합병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일론 머스크도 세계적인 또 모빌리티 흐름이나 산업 흐름에 대한 천부적인
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야 이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합병해야 되겠다 레거시 중에서 대표적인 어떤 분들이 뭐 메르세데스 벤츠랑 이렇게 합병을 하면 좋은 그림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사업을 확대를 하고 지금의 수직 계열화 그 구조에서 벗어나서 사업을 다변화하는 그런 폭탄 선언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가 아니라 자 이러한 방향의 어떤 비전이 나오게 되면 그 비전에 맞춰서 다른 기업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될 것이고 또 그 다른 기업이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를 하거나 좀 더 앞서갈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특이점들을 보여줬을 때 또 그거에 대응하는 경쟁업체들의 창이 또 등장하게 될 것일까. 뭐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와 정말 재미있구나 흥미롭구나 이런 생각을 계속 발전시키자는 거죠. 뭐 다 그렇습니다. 기업들은요, 이런 논의들을 소비자들이 뭐 다각적으로 뭐 이렇게 펼쳐놓고 하는 거를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는 사실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정말 사실이라 그러면 충격적으로 한 방에 탁, 야,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 사람들이 이럴 가능성이 있잖아. 저럴 가능성이 있잖아. 경우의 수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하나 딱 걸리게 되면 나중에 김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기업 입장에서 달갑지는 않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 있습니까? 소비자들이 뭐, I don't care.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개연성이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을 끊임없이 논의를 하면서 어떤 기업이 과연 성장 가능성이 높을지, 어떤 기업이 미래의 모빌리티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지배해 나갈지, 아니면은 뭐 또 경쟁력 있게 치고 나갈지, 이런 건전한 판단을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수익도 우리 누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UAM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혼돈하시는, 그리고 또 왜 현대 UAM 그 사업을 하려고 하나, 애플이 만약에 전기차 모빌리티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승부를 걸게 될 것인가에 대한 대략적인 아웃라인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또 뭐 많은 얘기를 하게 되면 다음에 또 재미있는 주제로 할 얘기가 없어지니까 오늘은 또 여기까지. 다음에 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